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 기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오늘 또 화이팅하고 어떠한 경제 뉴스가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미국에서 한국을 여행 금지한 이유. 두 번째, 작년 1조 원 넘게 배당 준 7개 주식. 다음으로 세 번째, 러시아 사태가 갈수록 커지는 이유. 마지막으로 골드만, 최근 들어 많이 등장하네요. 코스피 4,500까지 갈 수 있다고 합니다. 한번 그 근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매일 주를 위한 경제 뉴스 10분 정리. 오늘은 22년 2월 15일 화요일입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자, 들어가기 앞서 좋아요 누르시면 저 기릿이 열심히 공부하는데 매우 큰 힘이 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플러스 절대 저 기릿은 리딩을 하지 않는다는 거. 어떤 사람이 문자 아니면 카톡으로 그러한 제의를 한다면 당연히 사기라는 거 알고 계시죠? 어젯밤 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 우크라이나 위기 속 하락, 그리고 대선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어제 뉴욕 증시가 하락 마감했습니다. 어제 다우는 0.5% 하락, S&P는 0.4% 하락, 그리고 나스닥은 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제는 또 미국이 빠진 이유가 뭔가 이때까지와 똑같습니다. 우크라이나 침공이 임박한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된다. 이러한 동맹국들의 경고 때문에 주가가 큰 폭으로 빠졌다고 합니다. 다만 그 와중에 맨날 똑같은 뉴스라서 그럴까요? 3대 주요 지수가 마지막에는 낙폭을 줄이는 그런 흐름을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랫꼬리를 달았다는 소리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가면 갈수록 변동성이 조금 줄어들고 이제는 쌍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미국 코로나 한국 여행 금지 권고, 여행 경보를 최고 단계로 상향했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바로 코로나19 오미크론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미국 CDC는 14일 한국에서 코로나19 최고 등급인 4단계 매우 높음으로 상향 조정하고 이들 국가 지역으로 여행 가는 것을 피하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매우 높음 단계로 가려면 어떤 걸 해야 되는가 봤더니 최근 28일간 코로나19 확진자가 인구 10만 명당 500명을 초과하면 4단계로 분류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 상황이 이 정도로 심각하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빠르게 이것도 잠잠해졌으면 좋겠네요.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부터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네이버에 들어가니까 지속적으로 선거운동 그 광고 있죠, 그게 계속 뜨더라고요. 아마도 많은 기분들이 보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20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오늘 시작이 되었습니다. 대선 후보 등록을 마친 후보자들은 오늘부터 선거 전날인 3월 8일까지 22일간 공직선거법이나 다른 법률에서 제한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면은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자, 그러니까 안 그래도 요즘 조금 정신없는 상황에서 어느덧 시간이 많이 흘러 대선이 23일밖에 남지 않았다는 충격적인 소식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나저나 대선이 코앞이란 소리는 곧 봄이 코앞이라는 소리겠죠. 자, 봄이 되면은 코로나도 좀 잠잠해지고 증시도 좀 올라가고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제자리로 돌아가는 그런 흐름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지속적으로 노이즈가 계속 발생되고 있는데요. 미국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러시아 사전 징후 없이 우크라 침공 가능. 그러니까 선전포고를 하지 않고 그냥 갈 수가 있다는 소리겠죠. 내일은 16일입니다. 그리고 그날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예상일이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우리가 지금 생각해봤을 때 한이길이 야 가위바위보를 보 낸다고 하고 보를 내는 사람이 어디 있어, 당연히 무가 아니면 가위를 내겠지,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그 와중에 꼭 보를 내는 사람들이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긴장을 놓칠 수가 없는데요. 그리고 그 와중에 미국이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에 있는 대사관을 폐쇄하고 서부 지역으로 이전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소식이 나오니까 당연히 더 긴장감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블링컨 장관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언제든 가능한 상태니까 우크라이나에 있는 미국인들은 빠르게 우크라이나를 떠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조금 흥미로운 뉴스였습니다. 한번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크라 위기에 국제유가 100달러 코앞, 밀, 옥수수, 대란. 자, 이런 소식은 우리가 너무나 많이 봤죠. 그래 길이 이런 것 때문에 원자재가 계속 올라와서 결국은 인플레 때문에 이렇게 난리가 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실 것 같은데요. 물론 거기까지 당연히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플러스 알파로 생각해볼 게 한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전쟁 직전 상황까지 치달은 우크라이나 사태 여파로 전 세계 에너지 시장과 곡물 시장이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자, WTI는 어제도 많이 올라서 배럴당 95.46까지 올라왔습니다. 이제 사실상 100달러가 코앞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는 2014년 9월 3일 이후 최고치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원유가 오른 이유가 뭘까요? 원유 시장 참가자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현실화될 경우에는 원유 가격이 일시적으로 배럴당 100달러를 그냥 돌파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러시아가 세계 최대 원유 생산국 중 하나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죠. 만약에 전쟁이 난다면 당연히 공급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고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떨어지니까 당연히
당연히 가격이 오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딱 생각을 해봤을 때 야 근데 기린 이거 전쟁 날 것 같은데 그러면 원유 관련주 좀 사놓을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요. 그런데 그 전략이 실패할 확률도 분명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상황이 갑자기 극적 타결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만약 그렇다면 지금까지 빠졌던 주식은 다시 쭉 올라갈 거고 그 사이에는 최근 들어 주가가 빠질 때 혼자 올라갔던 원유 관련주가 혼자서 쭉 빠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벤트가 바로 코앞일 때 사는 거는 조금은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플러스 곡물 문제도 조금 심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 사료 관련주, 비료 관련주 이런 것들이 최근 급등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전쟁이랑 곡물이랑 무슨 상관인가 그걸 봤더니 똑같은 이유입니다. 참고로 우크라이나는 아르헨티나 팜파스, 북미 프레리와 함께 세계 3대 곡창지대라고 불린다고 하는데요. 미국 농무부에 따르면 세계 밀 수출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두 나라가 차지한 거는 무려 29%로 전 세계의 3분의 1에 가까운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플러스 옥수수 수출은 5분의 1까지 담당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전쟁이 난다면 당연히 곡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여기까지는 우리가 아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플러스 알파로 생각해볼 거는 바로 이미 10년 만에 최고가 수준으로 오른 세계 식품 가격의 추가 상승 압력을 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태를 두고 한 애널리스트는 식량 가격 급등에 따른 수급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단순히 사료 관련주, 비료 관련주 그리고 식품 관련주가 좋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사태가 전 세계적으로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정치, 사회적 불안정성이 높은 아프리카와 중동 등의 정세가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러니 말 그대로 먹을 건 부족하고 가격도 높고 그 모든 것들은 다 선진국이 가져가니까 소위 말해 못 사는 나라들은 먹을 게 없어서 기근에 시달릴 수가 있다 이러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는 복지 효과, 금융 불안 이 모든 거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저길이 쓴 원유 같은 경우에는 작년 말부터 지속적으로 오른다 이런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미 거기에는 선반영을 한 부분이 분명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곡물 상승에 대해서는 저길이 개인적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 선반영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길이 개인적으로 에너지 관련주 살래 아니면은 곡물 관련주 살래 이렇게 물어본다면은 지금은 이제 곡물 관련주가 아닐까, 그 중에서도 비료 그 다음에 식품 관련주가 아닐까 이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한번 기분들도 이러한 시각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뉴스입니다. 꿈같은 이야기네요. 골드만삭스 한국 이르면은 2024년 선진국 편입 그리고 코스피 4,500 전망을 한다고 합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한국이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이 되면은 코스피 지수가 최대 4,500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보다 거의 2배 가까운 수치라고 볼 수 있겠죠. 진짜 행복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든 없든 그 근거가 있겠죠. 그 근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지난 14일 아시아 퍼시픽 포트폴리오 전략 보고서를 통해서 한국 증시가 이르면은 2024년쯤에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도 MSCI 편입을 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한국 지수가 편입이 된다면은 세 가지 장점인데요. 첫 번째는 외국인 자금 추가 유입, 두 번째는 대형주 수혜, 그리고 세 번째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한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 외국인 자금은 무려 52조나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는데요. 거기에 이어서 외국인 자금이 유입되고 할인율이 30%가 축소가 된다고 가정하면은 코스피는 3,760까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플러스 향후 2년간 실적이 10%씩 성장한다면은 지수는 4,500까지 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이 할인율이 뭘까요? 자 기분들 아마도 당연히 들어보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단어 정말 우리나라한테는 치명적인 단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런 저평가는 예전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얼마나 저평가가 이어지고 있는가 봤더니 지난 10년간 한국 증시의 퍼는 신흥국 시장 대비 평균 16% 그리고 선진국 시장 대비 무려 36%나 저평가 상태라고 합니다. 게다가 현재는 신흥국 대비 21%, 선진국 대비 47%로 각각 확대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단순 계산을 딱 했을 때 우리나라 회사를 그냥 한국이 아니라 미국으로 그대로 옮긴다면은 여기서부터 거의 주가가 2배 가까이 올라갈 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 이러한 상황이니까 우리가 주식 투자하기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당연히 힘들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 골드만삭스 보고서에서는 우리가 만약에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이 된다면은 이 모든 것들을 서서히 해소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다고 합니다. 자 미래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언젠가는 코스피 4,500 가지 않겠습니까? 2년 뒤가 아니더라도 3년 뒤, 4년 뒤, 5년 뒤에는 가겠죠. 그때까지 저기리스는 당연히 열심히 버티면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 선택이 옳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오늘부터 자가키트 낱개 가격 6,000원에 판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레부터는 온라인에서 팔 수가 없다고 하네요. 오늘부터 약국 그리고 편의점에서 소분해 판매하는 자가 검사 키트를 6,000원에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고정을 시켰다는 소리겠죠. 그리고 17일부터는 재고 물량을 포함한 모든 자가 검사 키트 물량이 온라인 판매가 금지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최근 들어 가격이 많이 오른 검사 키트의 가격을 조금 잡겠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와중에 약국이랑 편의점에 갔는데 개당 6,000원 이상인 자가 검사 키트가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아니 길이 아까 말했잖아 6,000원으로 고정이라며.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이 벌어진 이유가 뭔가 봤더니 바로 이 조치는 약국과 편의점에 20개 이상 대용량 포장 단위 이렇게 공급된 거를 소분해서 나눠 파는 그런 것들에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조업체에서 처음부터 1개, 2개, 5개 이렇게 나눠 파는 거는 이 판매 가격 지정 6,000원에 파는 게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딱 사러 갔는데 6,000원보다 더 비싸다고 화내시면 안 된다는 거. 그 제품이 낮게 포장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이 부분을 먼저 확인을 해야 된다고 볼 수 있겠죠. 다음 소식입니다. 갤럭시 S22 예약 첫날 초도 물량 완판 흥행 예고. 삼성전자는 어제 새벽이라고 볼 수 있겠죠. 14일 0시 시작한 갤럭시 S22 시리즈 자급제 사전 예약 물량이 오후 2시에 모두 팔렸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봤을 때 흥행 예고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함께 시작한 통신사 사전 예약도 성황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번에 통신사들의 공시 지원금은 53,000원에서 24만원으로 갤럭시 S21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지만 그런데 판매 속도는 훨씬 더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금 더 비싸도 갤럭시 S21을 많이 산다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지금부터 시간이 조금 더 지내봐야 전체적인 평가를 알 수 있겠지만 일단은 첫 단추는 잘 끼운 게 아니겠는가 이러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작년 1조원 이상 배당기업 7곳, 삼성전자, 현대차 등 지난해 회계연도 기준 배당금은 총 28조 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배당 총의 1위 기업은 당연히 삼성전자로 9조 8,094억 원의 배당을 결정했다고 하는데요. 이 정도면 조금만 더 시간이 지나면 10조 원도 돌파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를 이어 현대차도 1조 3천억을 배당했으며 결국은 2020년에는 배당금 총액이 1조 원이 넘은 기업은 삼성전자밖에 없었지만 작년에는 삼성전자를 포함해 현대차, 포스코, 기아, KB금융, SK하이닉스, 신한금융 등 이렇게 7곳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기업들이 돈을 잘 벌었다는 소리가 되겠죠. 자, 앞으로도 이러한 배당 정책이 쭉쭉 늘어나서 투자자들이 더 많이 유입되고 그 다음에 더 마음 편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계속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기업 두 가지를 보고 마무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HMM 오랜만에 보네요. 시장 기대치 충족에 주주 환원 정책까지 예고를 했다고 합니다. 자, 대신증권은 HMM의 투자 의견을 매수 목표 주가를 36,000원으로 제시를 했는데요. 그 근거 중 하나는 바로 실적 호조라고 합니다. 지난해 4분기 매출액은 무려 3조 7천억, 영업이익은 2조 6,900억으로 진짜 말도 안 되는 영업이익률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는 시장 기대치를 뛰어넘은 호실적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HMM을 비롯해 이러한 기업에 투자를 하지 못한 이유는 바로 픽아웃 이것 때문에 그런데요. 하지만 대신증권연구원은 2022년 물류 병목 현상은 21년 대비 완화되기는 하겠지만 그런데 완전한 해결을 기대하기는 조금 어렵기 때문에 컨테이너 시황의 급격한 조정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픽아웃 우려가 살짝은 사그라든다 이러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플러스 배당 성량 10%만 하더라도 2023년 올해 배당 수익률은 현주가 기준 약 7% 가까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충분히 이것도 매력적인 포인트라고 설명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한번 네이버의 예상 매출 한번 봤습니다. 일단 이거를 어디서 확인하는지 알려드리자면은 제가 알기로는 스마트폰으로는 확인이 어렵고 컴퓨터로 네이버 증권을 들어간 다음에 거기서 HMM에 들어가서 쭉 아래로 내리시면은 실적이 뜰 겁니다. 그리고 거기 잘 보면은 더보기라고 적혀있거든요. 그거를 누르면은 바로 이렇게 뜬다는 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컨센서스가 나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이 컨센은 한 리포트만 참고한 게 아니라 모든 리포트의 평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HMM을 좋게 보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나쁘게 보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가운데 시각이니까 조금 더 안정적이다 이러한 생각을 조금 해볼 수 있겠죠. 어쨌든 실적을 한번 확인하자면은 일단 22년에는 작년보다 더 성장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물론 지금까지는 예상이지만 매출액도 10% 정도 느는 걸 볼 수 있고 그리고 영업이익도 10% 넘게 상승할 거다 이러한 예상을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겁니다. 바로 올해가 실적 픽아웃이 나오는 한 해라는 겁니다. 내년 예상을 봤을 때 매출액이 3분의 2 토막 그리고 영업이익은 반 토막이 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딱 봤을 때 야, 지금부터는 내리막길인데 이 기업을 내가 믿고 투자할 수 있을까 이러한 생각이 갈수록 많아지니까 이렇게 주가가 거의 9개월 가까이 계속 떨어지면서 반 토막 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픽아웃
픽아웃을 현재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저기릿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일단 지금 가격은 비싸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또 주가가 조금만 오르다 보면은 갑자기 또 픽아웃 얘기가 나오면서 또 주가가 출렁거릴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장기 투자로 다시 5만원 간다니까 이러한 생각보다는 일단은 트레이딩 전략으로 1개월 아니면 2개월 이런 식으로 전략을 계속 수정하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실적이 찍히는지 안 찍히는지 언제 픽아웃이 될지 그런 것들을 계속 따져봐야 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리노공업 반도체 시장 확대 수혜 전망. 대신증권은 15일 리노공업에 대해서 반도체 시장 확대에 따라 고객사가 매출처가 늘어날 것을 전망하며 매수 투자 의견과 목표주가 20만원을 유지를 했다고 합니다. 자, 리노공업의 매출액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추정치를 소폭 상회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해외 반도체 고객사양 테스트 소켓 매출은 여전히 견조하기 때문에 22년에도 지속적인 실적 증가를 기대하며 다만 의료기기 사업 부분은 코로나19 이후 상당 부분 회복은 했으나 추가적인 고객사 부분은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리노공업의 올해 매출액은 전년 대비 16% 상승한 3,200억,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14% 증가할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플러스 리노공업의 기술력은 세계 최고 수준, 그러므로 전방산업 확대에 따른 수혜는 지속될 전망이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는 리노공업의 컨센서스고요. 지속적으로 내년까지 매출액, 그 다음에 영업이익 10% 넘게씩 성장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속적으로 실적이 성장한다고 하니까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지속적으로 올 수밖에 없겠죠. 최근 1년간 차트를 봤을 때 위아래 출렁임은 있었지만 계속 우상향하는 걸 우리가 이렇게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결국 이러한 종목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성장하는 주식은 마음이 편하다. 한번 기분들 리노공업도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기릿이 맨날 욕심이 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분들에게 정말 많은 걸 알려드리고 싶은데 하지만 지금 이미 하루 영상이 거의 평균 3.2개 정도 그 정도로 많이 올리는 와중에 영상을 더 추가하면은 진짜 이거는 조금 피곤하다 이러한 생각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저기릿이 지속적으로 작년부터 네이버 블로그나 해볼까 이러한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데 결국은 이거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카카오 뷰죠. 그러니 기분들 만약에 기분들이 저기릿이 어떤 걸 공부하고 그 다음에 어떠한 유튜브를 보고 어떠한 뉴스를 보고 어떠한 리포트를 보는지 영상에는 담기지 못하지만 그러한 외적인 것도 확인하고 싶다면은 이 카카오뷰를 통해서 정말 시간이 없을 때 단 30초라도 이렇게 같이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조금 남을 때 있잖아요. 영상 보기에는 조금 시간이 타이트할 때 그럴 때 카카오뷰를 통해서 저기릿이랑 같이 공부할 수 있다는 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려드리자면은 일단 아래 카카오뷰 친구 추가하는 링크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누르신 다음에 친구 추가를 하시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부터는 카카오톡에 딱 들어가서 중간에 있는 이 눈알 있죠? 이 눈알을 누른 다음에 거기서 왼쪽에 있는 마이뷰를 딱 누르면은 바로 저기릿이랑 지속적으로 어떠한 리포트를 보는지 어떠한 뉴스를 보는지 같이 공부할 수 있다는 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경제뉴스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꼭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